오늘도 주요 뉴스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오늘 비가 그친다고요? 네, 오전에 그치는 그래요? 것 같아요. 오전까지 서부를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내리다가 네. 그래도 오늘은 비가 안 오지 않을까 싶어요. 오후 저녁에 다시 오는 거 아니에요? 장맛비가 주말에 다시 전국에 내린다고 하네요. 그래요? 네. 예. 네, 날씨가 보니까 낮에는 또 27도까지 오릅니다. 뭐 습해지고 하면은 체감 온도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래요. 예. 네, 그래도 비가 그친다는 거 하나는 그럼 다행인 것 비가 같습니다. 오니까 기온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살짝 떨어지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이슈 좀 짚어볼 텐데 네. 먼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네요. 네, 기각이 어제 됐습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지시를 저지하라고 지시하고 계엄 직후 비화폰 서버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로 그제 체포영장을 청구했잖아요. 내란 특검은 법원은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라는 이유로 기각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조기에 확보해서 수사 동력을 확보하려던 특검의 기존 계획이 일단 무산된 거고요. 특검은 바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흘 뒤 출석을 요구하면서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에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습니다. 특검은 앞으로 필요할 경우에 윤 전 대통령을 수시로 불러서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측이 앞서서 출석을 요구하면 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윤 전 대통령 측 그 법률 대리인단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 요청에도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면서 출석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네. 다만 법원의 체포영장 기각은 위법한 수사를 자행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경고라면서 특검을 비판했고요. 네. 특검팀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영장을 청구한 건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수사 실적 과실을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검은 예정된 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정치적 하명 수사기관이 아니라면서 절차와 중립성을 지키며 충실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같이 영장을 청구했었죠. 김용현 전 장관이요. 네, 구속영장이요. 예, 발부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이 됐는데 그로부터 6개월 1심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어제 김 전 장관은 다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영장이 발부되면서 이제 특검은 최장 6개월까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해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구속 신문 과정에서 특검 측과 김 전 장관 변호인 사이에 고성이 오가면서 난타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마는 예. 결국 김 전 장관은 특검 1호 구속 신세가 됐습니다. 김 전 장관의 입장문도 나왔습니다. 많은 분이 석방을 기대했을 텐데 성원에 보답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고요. 이어 자신은 비록 추가 구속됐지만 사령관들만큼은 하루빨리 풀려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했는데 박안수, 이진호 전 사령관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래요. 자,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틀째도 여야 공방전으로 흘러갔다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결정적인 한방도 준비하지 못한 채 정쟁용 의혹 제기만 반복하면서 맹탕 청문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예. 국민의힘은 증인, 참고인 협상에 응하지 않고 김 후보의 부실한 자료 제출에도 감싸기로 일관한 민주당으로 인해서 면죄부 청문회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를 한마디로 무자격 총리라고 혹평했습니다. 배준영 의원은 들어온 추가 자료가 현재 없다. 결국 무자격 총리라는 말로 귀결된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수입보다 많은 지출, 그러니까 돈 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캐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 후보자가 재산 등록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출판 기념회나 경조사비 등으로 받은 돈을 추징금으로 냈다면 이걸 신고해서 기록으로 남겨 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반면에 민주당은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 후보자가 공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득을 보기는커녕
평생 손해만 보고 살아온 바보라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나아가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비판했고요. 오후 질의가 시작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야 신경전이 이어지니까 이종배 위원장이 4시 반에 정회를 선언을 했어요. 예, 예. 정회된 이후에 여야 인청특위 위원들이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서 다시 내탓 공방전을 이어갔는데요.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는 사실상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청문회를 보이콧하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주 의원의 6억 원 장롱 발언 등으로 촉발된 허위 의혹 제기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고 맞섰습니다. 이후에도 여야 대치 상황은 계속 풀리지 않았고, 이후 청문회는 자정까지 재개되지 못해서 결국 자동 산회가 됐습니다. 초유의 증인 없는 총리 청문회였습니다.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지도 또 자질을 따져보지도 못한 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야당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는 뭐라고 답했나요? 일단은 김민석 후보자는 세비와 지출 사이에 6억 원을 소명하라고 캐묻는 국민의힘 공세가 정치검사의 조작질 같다고 직격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포함된 검찰 내 하나회 우검회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 같다고 받아쳤고요. 저는 내야 할 것은 다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제2의 논두렁식의식 프레임이라고 맞서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수년간 경조사비와 출판기념회 수익, 처가가 준 생활비까지 털어서 빚과 추징금을 투명하게 갚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출판기념회 자료도 낼 수 있지만 정치 신인에 대한 책임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여의도 관행이란 취지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출판 기념회 자료도 낼 수는 있는데 정치 신인에 대한 책임을 생각해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청문회를 통해서 말끔히 해소됐다면서 여야 합의를 통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증인, 참고인, 자료 이렇게 산무청문회로 끝난 만큼 지금 상태에서 부적격자인 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절차에 응하기 어렵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김 후보자가 자료 제출에 협조를 하면 청문회 일정을 연장하는 방안 등이 거론은 되는데 민주당에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예. 한편 여야 대립으로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인준안 처리를 간행할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총리의 경우에는 국회 인준 동의 없이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는 없는데 지금 민주당 등 범여권 진영의 의석수를 고려한다면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표결로 인준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르면 30일에 인준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취임 후 첫 호남 행이었는데요. 네. 광주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었어요. 네, 직접 지역민들의 고충을 듣고 싶다면서 이른바 타운홀 미팅을 연 겁니다. 지난 대선에서 8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줬잖아요. 호남 지역의 경우 여기 직접 방문을 해서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 텃밭 민심을 어루만지겠다는 포석으로 좀 해석이 됐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이날 행사의 제목을 호남의 마음을 듣다, 호남 곁으로 대통령과의 만남이라고 정했습니다. 네. 자, 어제 원래는 80분 예정됐었는데 2시간 가까이 했나 봐요. 2시간을 넘겼어요. 그래요? 130분 가까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행사장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또 주위에 광주 전남의 지자체장들과 시민들로 가득 메워진 모습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애초 100명으로 제한됐던 인원을 즉석에서 풀어서 시민 수백 명과 함께했고요. 이날 토론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 현안들이 대거 문제로 제기가 됐는데 그중에서도 광주 민간 군 공항 무한 이전 문제에 대한 토론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찬성하는 광주시와 반대하는 무안군 양측의 의견을 동시에 들여다보는 자리를 마련했고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에 대통령실의 국방부, 기재부, 국토부 등이 참여하는 육자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실제 조사도 하고 주민도 참여시키는 등 최대한 해결의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유가족 피해 보상에 부족함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다시 한번 피해자들과 대화해보라고 하고 그때도 부족하면 이야기를 더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전통시장 발전, 청년 일자리 확충, 철도 확충, 지역주택조합 문제 해결, 탄약고 이전 문제 등에 대해서 광주 시민, 전남도민들의 의견을 들었고요. 한편 이번 토론 과정을 모두 생중계하라고 이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고 문제 또한 직접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일하게 유임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어제 국회에 나왔는데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일단 과거 자신의 발언을 사과하면서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양곡관리법, 양곡법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농안법에 대해서 헌법에 따른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농망법이라면서 비판을 한 바 있는데 그러니까 농업을 망치는 법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절실함에서 나온 거친 표현이었다라고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실용주의라는 국정 철학에 맞춰서 그동안 쟁점이 됐던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고 특히 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송 장관의 입장이 달라지면서 여야의 공수도 좀 바뀌었어요. 그렇죠. 민주당은 송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양곡관리법 등을 강하게 반대한 데 대해서 우려를 표했지만 어제 송 장관이 자신의 농망법 발언에 사과하고 또 관련 법안을 적극 재검토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유임 결정을 좀 존중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실용적인 것을 취하겠다는 그 대통령의 큰 뜻이 있다고 본다. 여러 문제가 있을 걸로 예상하지만 그런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는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문대림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송미령 장관과 이재명 정부의 송미령 장관은 달라야 한다라면서 농업 민생사법에 대해 앞으로 장관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송 장관의 태도 변화를 비판하면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이번에 유임되면서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춰서 적극 재검토하겠다고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을 바꾸는 건 이전 정부에서 소신껏 일해왔던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모욕이다. 기회주의적 처신이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 김선교 의원도 이 농업자법에 대해 대통령의 제2요구권까지 건의를 했었는데 그간의 소신은 어디로 간 거냐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네. 송 장관 유임 철회를 요구하면서 1인 시위에 들어간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농민들은 이 대통령에게는 실망, 송 장관 유임에는 절망하며 분노하고 있다라면서 사퇴가 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송 장관은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라면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여러 차례 분명히 했습니다만 유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울림이 계속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명작이라고 부른다. 지금도 시간이 지나도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지금 가까운 전시장에서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